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줄 서기 준수율이 90%를 넘는 나라는 단 7개국 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법적 강제나 처벌 없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키는 나라는 더욱 드물죠. 한국은 그 예외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유엔 문화다양성 보고서는 이를 두고 제도가 아닌 정신으로 만들어진 질서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여전히 묻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강요 없이, 감시 없이 사람들이 스스로 타인을 배려한다는 게 과연 현실일까요? 인도 국영방송 다큐멘터리 팀이 서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첨단 기술, 화려한 도시, 빠른 발전상을 담는 것. 그런데 카메라를 든 한 촬영 감독의 시선은 전혀 다른 곳에 멈췄습니다. 건물 로비 엘리베이터 앞에 조용히 늘어선 사람들. 아무도 소리 내지 않고 아무도 밀치지 않습니다. 그저 기다릴 뿐이었죠.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연출인가? 아니면 문화인가? 그의 손은 카메라 셔터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감탄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끄러움이었을까요? 인도에서는 매일 수천 건의 새치기 분쟁이 발생합니다. 역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병원에서. 나 먼저라는 본능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순간들이 반복되죠. 그런 사회에서 온 그가 본 한국의 풍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기다리는 걸까?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법인가, 교육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인가?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줄 서기가 아니라 한국가의 정신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발견한 질서 너머의 진실입니다. 과연 그가 카메라에 담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라훌 시바라만입니다. 인도 국영방송에서 15년째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 촬영 감독이죠. 제 일은 세계 각국의 문화를 카메라에 담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늘 생각했어요. 세상 어디든 사람 사는 모습은 비슷하다고요. 그런데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요. 서울에 도착한 건 5월 중순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껴진 건 속도였어요. 모든 게 정확하게 돌아가는 느낌이었죠. 저희 팀은 서울의 주요 랜드마크를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장면을 마주했어요. 강남의 한 대형 오피스 빌딩 로비였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북적였죠. 그런데 엘리베이터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두 줄로 가지런하게요. 아무도 떠들지 않고 아무도 새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도서관에서도 그 다음날 지하철역에서도 똑같은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줄을 섰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는 것처럼요. 인도에서는 줄을 서는 것 자체가 전쟁이거든요. 기차표를 사려면 사람들이 창구로 몰려들고 버스를 타려면 서로 밀치고 병원 접수대 앞에서는 고함이 오가죠. 그래서 한국의 이 모습이 낯설고도 신기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저는 홍대 앞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한 카페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더군요. 적어도 3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줄 끝에 서 있던 한 학생에게 물었어요.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해요? 네, 30분 정도요. 그 학생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불만도 없고 짜증도 없었어요. 그냥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 모습이 더 신기했습니다. 저는 그 줄을 한참 동안 관찰했어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친구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거나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앞사람을 재촉하지 않았고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냥 줄 서기가 아니라는 걸요. 그런데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명동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외국인 관광객이 버스 정류장에서 새치기를 하려는 걸 봤습니다. 줄 중간쯤에 슬쩍 끼어들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줄 뒤에 서 있던 한 여대생이 조용히 다가가서 말했어요. 죄송한데요, 여기 줄 서는 곳이에요. 영어로 정중하게 말하더군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외국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학생은 자기 권리를 주장한 게 아니었어요. 모두의 권리를 지킨 거였죠. 그리고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인도에서라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서울의 한 대학교 캠퍼스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죠. 우산을 쓴 학생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줄을 서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앞에 서 있던 한 학생이 뒤에 있는 학생에게 물방울이 튀지 않도록 살짝 옆으로 몸을 비켜주더군요. 말도 하지 않고요. 그냥 자연스럽게요. 뒤에 있던 학생은 고맙다는 표시로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도 말없이요. 저는 그 순간 카메라를 들지 못했어요.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라서 찍기가 미안했습니다. 이건 기록할 게 아니라 가슴에 새겨야 할 장면이었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질서는 규칙이 아니라 배려에서 나온다는 걸요. 법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사람들은 줄을 서는 게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인도로 돌아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 먼저라고 말한다고요. 한국은 우리 함께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줄을 서도 늦지 않고 우리는 경쟁에도 늘 뒤처지는 거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찍은 영상을 편집해서 인도 공영방송에 보냈어요. 제목은 질서의 민족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선 사람들, 비 오는 날 서로를 배려하는 학생들, 시장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할머니들. 그 모든 장면을 담았죠.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했어요. 이건 질서가 아니라 세뇌야.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했어요.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댓글 중에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나라에선 규칙이 아니라 존중이 먼저구나. 저는 그 댓글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그 사람은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한 거였으니까요. 귀국 후 저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기차표를 살 때 줄을 섰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식당에서도, 은행에서도, 어디를 가든 줄을 섰습니다. 처음엔 혼자였지만 가끔 저를 따라 서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왜 줄을 서세요? 다들 안 그러는데요. 저는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배웠어요. 줄을 서는 게 불편한 게 아니라 품격이라는 걸요. 그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저와 함께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요. 그 뒤로 저는 여러 나라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질서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거였죠. 저는 강연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줄을 잘 섭니다. 하지만 그건 표면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들이 왜 줄을 서는가예요. 법 때문이 아니에요. 타인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이 소중한 만큼 남의 시간도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저는 학교를 방문하고 학생들을 만나고 변화를 직접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한 학교에서 시작된 줄 서기가 10개 학교로, 100개 학교로, 1000개 학교로 퍼져나갔어요. 3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뭄바이의 한 기차역에서 자발적으로 줄을 서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많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에게 물었어요. 왜 줄을 서세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이 학교에서 배워왔어요. 줄을 서면 기분도 좋대요. 그래서 저도 해보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어요. 학교에서 배운 아이가 부모를 가르치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문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5년째 되던 해, 저는 국제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어요. 각국 전문가들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걸 인도에 가져갔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1000개가 넘는 학교에서 줄 서기가 일상이 됐고 여러 도시의 공공장소에서 자발적인 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건 한 달 전 뭄바이 기차역 영상입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변화하고 있어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책도 썼어요. 제목은 줄 서는 용기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 인도에서 실천한 것을 모두 담았죠. 책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3개월 만에 3만 부가 팔렸습니다. 7년째 되던 해, 저는 한국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았어요. 시상식 무대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 여러분, 여러분은 모릅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는 작은 행동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요. 줄을 서는 것, 타인을 배려하는 것, 이 모든 게 세계에는 경이로움입니다. 저는 그걸 인도에 가져갔어요. 그리고 천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언젠가 인도 아이들도 한국 아이들처럼 자연스럽게 줄을 설 거예요. 그날이 오면 그건 한국이 세계에 준 선물 덕분일 거예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저에게 줄 서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요.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인도는 많이 변했어요. 주요 도시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줄이 생겼고 학교에서는 줄 서기가 기본 교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분명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어요. 20년 후, 30년 후에는 인도도 한국처럼 될 거라고요. 한국 여러분께 이 글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는 그 작은 행동들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여러분의 질서, 배려, 존중이 수백만 인도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저에게 줄 서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요.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타인을 기다릴 줄 아는 용기, 함께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품격 있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줄을 섭니다. 인도의 혼란 속에서도 저는 제 자리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옳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며 결국 모두를 위한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인도 전역에서 자연스럽게 줄이 형성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오면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아가 말할 겁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당신들이 보여준 모범을 우리도 이뤘어요.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학교 한 학교, 한 도시 한 도시씩 변화를 만들어갈 거예요. 질서의 민족, 대한민국이 세계에 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저는 평생 간직하고 전파하겠습니다.